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다주택,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국민들과 전쟁을 선언했다. 선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다주택자이고 임대사업자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이 오늘은 좀 길더라고요. 오늘 제 논리에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생각을 이상하고 막 비정상적으로 하는 건지 반박 댓글이 있으시다면 반박 의견이죠. 반박 건전한 비판, 건전한 이런 서로 토론 문화. 당신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런 것은 공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건전하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맞다 아니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너 입 다물고 무조건 이게 맞으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 독재 정권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오늘은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3월 2일이거든요. 다들 지금 대체 공휴일이고 애들도 학교 원래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 간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매장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또 무슨 또 시끌시끌한 또 이런 주제가 있어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글을 적어왔습니다.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긴데 내용을 쭉 봤더니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논조입니다. 이 투기를 하지 말라. 집을 사모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비정상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투기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도 사고 뭐 돈도 모으고 막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와 달리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적인 폭탄을 때려가지고 다 팔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놔둬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것이다. 싱가포르 예를 또 중간에 들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이렇게 계속 걸고 있다. 예전에 내가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 뭐 당대표 시절에 자기들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이분의 말이었거든요. 어떤 것이 뭐 본인은 진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 2주택자, 3주택자를 때리고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세금폭탄 보유세를 때리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거주에 살고 내가 1주택자인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내가 딴 데서 내가 막 살고 여기에 1주택자를 임대나 전월세 돌리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자를 표방하는 건지 또는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작 사야 될 사람들이 못 사고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주택을 여러 개 사가지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가격을 올리고 주택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왔지만 한번 우리가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일단 이 말은 이런 거고 실제 현장에서나 실제 사람들의 뭐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겠죠. 그 국민들이 다 생각이 똑같다거나 다 행동이 똑같다거나 다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인생의 목적이나 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이 전후 관계가 바뀌었더라고요. 전후 관계. 무슨 얘기냐. 이게 집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집을 가지지 않는 것 두 가지 크게 보면 무주택자, 유주택자가 있는데 선악 개념이 아니죠. 집을 가지는 게 악이고 집을 가지지 못한 것이 선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 거짓 개념도 아니죠. 주택을 가지는 것이 참이고 주택을 가지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이런 논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박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 말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악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던 말던 그러니까 내가 소유로 집을 살던 임대로 전세나 월세로 살던 내가 아파트에 전세 살던 여기 빌라나 이런 저 같은 다가구에 임대로 살던 그거 다 본인의 자유인 거죠. 경제력에 따라서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내가 전세로 살지만 내가 나중에 내 집 마련 할 것이야. 지금 내가 월세로 살지만 나중에 내가 또 전세로 올라갈 것이야. 내가 지금 또 주택을 가지고 내가 자가에 살지만 나 이거 팔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보유세 때문이든지 또는 가족이 다 출타를 해서 소규모 가족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나오는데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팔고 전세 월세로 들어갈래. 다 이거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현재 본인 위치, 경제력, 또 가족 수, 또 앞으로 이런 부동산 쪽에 가격이라든지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세금, 그럼 내가 지금 회사를 나올 것인가, 나와서 이제 내가 퇴직하는데 꾸준하게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인생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것은 다 그냥 본인의 자유인 거죠. 여기가 통제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 측면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 선택하는 것이지, 이게 선악 개념이라든지 참이나 거짓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박을 좀, 만약에 이게 안 맞다면, 제가 여기까지도 들으셨는데 이게 야 그거 안 맞다 하면 댓글 통해서 왜 이게 안 맞는 건지, 왜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 자체를 안 사고 싶으신 분도 있죠. 안 사고 집을 내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집을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젊은 층들이 특히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못 산다. 이 논리가 일부는 맞을 수 있겠지만 일부 또 잘못된 건 무엇이냐면, 집값이 올라가든 말든 나는 그냥 계속 평생 집 안 살 거야.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내가 뭐 사기 싫어서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따라가지고 나는 전세나 월세로 계속 살 거야. 집값 나중에 일본에 특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일본에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부동산에 묶일 수 없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 또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전략적으로 내가 임대로 살면서, 특히 월세 살면서 나머지 돈을 사업으로,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돌리시는 분들 있죠. 자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무조건 이런 사람들의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안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의 집에서 나는 그냥 임대로 살 거야.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라든지 이 무조건 악마 세력이라든지 욕심쟁이라든지 이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적폐란 이런 게 아니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수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요 논리에서도 한번 아니야, 그건 네 생각 잘못된 거야. 너 때문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임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제가 일단 데이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주변에 제가 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심지어 집을 안 사고 싶은 친구들이 많단 말입니다. 굳이 집값이 너희들 때문에, 다주택자들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집을 나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안 살 건데, 나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사업을 해야 돼서, 내 돈이 거기 묶이는 게 싫어서, 또 다른 것을 뭐 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뭔가 딴 나라 뭐 안드로메다에서 제가 살다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리죠. 정부에 무슨 장관직에 있는 사람들, 차관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집을 선택할래 해가지고 누군가는 다주택자 있는 집을 다 팔고 한참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휴 나 저 집 필요 없다, 직을 내려놓고 집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다주택자들, 특히 서울에 막 몇십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들, 그거 말고도 다주택자인 분들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세금 폭탄을 너희 먼저 때릴 테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먼저 팔자. 본인 집은 내놨다는데 하여튼간에 그거 보면은 근데 나중에 끝나면 관저나 이런 거 지어 새로 가죠. 하여튼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이런 고위 관료들, 정부 장관부터 포함해서 차관, 뭐 고위 관료, 그 다음에 정치인들 있죠. 본인 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쫙 파악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집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 안 팔고 말이죠. 본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투자를 한 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돼서 뭐 이거는 나중에 증여를 해야 돼서 나중에 이거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많죠. 핑계거리가. 아니 나도 그렇다고, 나도 지방에 팔고 싶다 그랬잖아요. 가져가라니까, 내 상가격에. 근데 안 팔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파트만 막 강남에 수십 채 가지고 막 돌리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거의 뭐 0.00 몇 프로밖에 없고, 대부분의 지방의 아파트들, 대부분의 지방의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거밖에, 이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적폐인가요? 이상하죠? 논리가 안 맞죠? 가격이 안 오르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집값이 청년들이 올라서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결혼을 못하고 도대체 뭐 해일 조선이 뭐니 하는데,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그 수도권도 외곽에 가시면 싼 집이 엄청 많습니다. 싼 집. 1억대, 2억대 집도 수두룩합니다. 경기도에 가도에. 외곽에. 그 다음에 서울에도 빌라, 싼 것들, 2, 3억짜리도 수두룩하답니다. 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그거는 비싸지만 역세권에 있는 도보로 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그거 싼데요. 그거는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꼭 강남의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 수십억짜리, 그걸 뭐 평당 3억이 맞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데, 대부분의 싼 아파트들이나 싼 주택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경기도 서울도 그런데, 여기 대구는 어떻겠습니까? 1억짜리 아파트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 왜 그거 사면 안 됩니까? 정말 젊은 청년들이 꼭 10억짜리 집을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 있는 집을 사는 사람들도 향후 본인들이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갈아타기 해서 가신 분도 많고, 물론 금수저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아타기 해서 돈 모아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10년,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지금 대부분의 집 있는, 그쪽에 좋은 집을 있는 분들이 40대, 50대 분들 아닙니까? 물론 30대 분도 있겠죠. 뭐 투자를 열심히 잘해서 코인으로 대박 나가지고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간다니. 근데 갑자기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청년들이 집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청년들이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여기 저렴한 집부터 시작하면 된다니까요. 1억짜리 아니면 월세로 시작해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차곡차곡해서 돈 모아서 올라가면 되죠. 왜 꼭 하필 우리 대한민국의 특히나 서울에, 또 서울에서도 강남에서도 한강뷰에 최신축 그런 아파트, 몇십억짜리 하는 아파트만 딱 꼽아가지고 봐라,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이것 또한 제 논리를, 제 생각을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된다니. 아니, 그 수두룩 빽빽한 거, 싼 거, 그거 많은 거, 그거 누가 사겠냐? 집값도 안 올라가는데, 나중에 떨어질 건데. 이거 봐, 이 모순이잖아, 모순. 내로남불이잖아요. 아니, 일반 임대주택들이나 다주택자리 그런 집을 다 가주면서 임대를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사라 하니까. 그런 집부터 해서 내 집 마련해라 하니까, 이봐, 본인들은 안 사고 싶어 하죠. 본인들이 그 집값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살면서 그런 적폐 세력의 임대주택에 내가 거주를 하면서 다주택자를 요구를 한다? 너희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안 올랐다니까, 거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거기.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가, 저거 완전 내로남불인데? 그리고 엉뚱한 예를 가져와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 강남에 좋은 것만 이렇게 가격 때문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아니, 수두룩 빽빽한 게 가격이 싼 아파트고, 싼 뭐 주택인데,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안 된 소리고. 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거, 갑자기 제가 아침에 일을 하고,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볼 수 없죠. 저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목이 막 메일라 그래요. 자, 재미나이 통해가지고, 갑자기 싱가폴? 제가 뉴스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폴로, 제가 정상을 만나러 갔다 제가 대통령이 갔다 오는 제가 소식을 봤는데, 그 나라가 싱가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싱가폴, 예를 들어서, 야,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와, 대단하다. 근데 저 나라는 뭐 부동산이 안정됐고 투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자료 찾아봤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부동산 환경적인 결정적 차이를 알려주더라고요. 투기가 적은 모델인 건 맞는데, 대한민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 구조적 차이가 너무 크다. 왜? 싱가포르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HDB 모델.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토지 소유권이 놀라지 마십시오. 국유지가 90%다. 무슨 얘기냐? 중국하고 비슷하죠. 땅이 전부 다 대부분이 나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국가주도,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전체 주택의 80%가 이런 HDB가 공공주택이네. 공공주택으로 지어서 다 나눠준다. 월세를 받고 국민들에게 준다. 주택 성격은 거주권 중심. 중국하고 비슷한 건 북한이나. 땅은 국가 거고 주택만 본인 거죠. 국가로부터 99년 임차. 거의 그냥 평생 거기서 산다는 얘기예요. 거주 이전, 엄격한 자격 요건 및 전매 제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사유지 중심이고 공공임대는 10% 미만이죠. 8에서 10% 정도고 주택 성격은 소유권,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이다. 그리고 거주 이전 또한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 및 거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단지 그 대통령의 그 글만 봤을 때는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는 뭐 투기도 없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나 되네. 우리나라보다 100배는 더 잘 사네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또한
이런 싱가포르가 대한민국과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환경을 결정하기가, 비교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좀 이상하죠. 왜 하필 거기를 가져왔지?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거를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설득력이 없는데, 이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남들에게,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 아마, 야 이거 봐라, 이 싱가포르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라고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내드리거나, 그냥 쉽게 그냥 요즘에는 거짓말 할 수 없죠. 정치인들이 그냥 바로 그냥 챗GPT나 뭐 재미나게 물어보면 바로 막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과 손해는 정부가 정한다. 이 문장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보다 정책적인 통제를 상위에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그냥 옥죄고 세금으로 완전 꽉꽉 눌러가지고 더 이상 뭐 세금 폭탄 때려서 자산 증식으로 못하게 하겠다. 참 이게 참여자들에게는 불안하겠죠.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하신 거고, 더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려요. 갈라치기 논란, 악마화하고 문제죠. 아니, 임대인들이 없어지면 전월세를, 아까 대한민국 거의 90%를 민간 임대 이런 사람들이 공급하게 되고, 이 사람들 다 말살시키면 우리나라로 그럼 싱가포르처럼 국유화를 해서 다 공공임대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임대 텅텅텅 빈 비율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죠. 왜 거기 안 들어갈까요? 좁고 외곽에 있고 안 좋고. 그런데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델이 지금도 텅텅 남아 비는데 또 더 공공임대로 간다? 그 돈 누가 냅니까? 여러분들이 낼까요? 국가 막 빚을 막 내면 우리 2세, 3세들에게 좋은 건가요? 공급 주체가 실종되고, 이 지금 현재 현상은 점점 신축도 공급도 없어지고, 그렇다 해서 기축을 공급하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을 다 때려잡고, 이거 다 팔게 되고 실거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도대체 이 전월세, 항상 이분이 얘기하지 않는 게, 현재 임대 시장이 폭발하면서 불을 끓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 이런 방구도 없다니, 방구. 이런 방구 아시죠? 한마디도 없다. 현상을 책임져준 이런 다주택자 투기 쪽으로 무조건 이런 욕심쟁이 탐욕 쪽으로 프레임을 돌리면서 갈라치기 하는 전략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제미나이에서 세 가지 논리로 결론을 내줬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는 사실 민간 주택 공급자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사람이 뭐 돈을 벌려고 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급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불변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도대체 누가 물량을 공급하지? 그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생긴다 그랬죠. 결혼하고 뭐하고 계속적으로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무슨 소리냐? 세금, 집주인이 세금 내야 되죠. 불로소득 아니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세금, 더 보유세가 늘어나네? 안 되겠다. 전세를 올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월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차피 전가가 맨 밑에 있는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께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싱가포르 이 모델의 환상과 현실. 말씀드렸죠. 싱가포르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99년 동안 공공임대로 빌려주는 방식.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내 집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다. 논리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투기가 없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런 뭐 환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걸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현실을,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 문제되는 것은 나중에 특히나 신규 공급이 더 말살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기축의 아파트 물량을, 또 일반적인 비아파트 쪽에 공급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쪽에 다 때려잡고 없어져 버리면 매물은 당연히 더 줄어들면서 잠길 것이고,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엄청나게 팔려 하시는 분들 있겠죠. 아니면 아예 공급 주체가 새로 안 짓겠죠. 장사가 안 되고. 또 요즘에 뭐 재건축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원자재가 올랐다거나 인건비가 올랐다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안전정책이 더 강화돼가지고 더 누가 집을 하겠냐. 누가 아무도 안 짓는다. 그럼 여기 되면 정부 다주택자들에게 거둔 세금이 사실은 점점점 세금이 전가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다 없어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쪽에 세금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문제겠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공공임대로 다 돌아가게 되면 주거 관련된 아무도 새로 안 지으니까 말이죠. 이 공급, 뭐 시공사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공공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집에서 내가 나중에 구조하게 되면 그건 해피한 결말이 맞나?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다. 갈라치기 하고 무조건 선이고 악이고, 집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집 없는 사람은 선한 착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감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이 그냥 가려져 버린다. 그럼 제가 갑자기 뭐 일을 하러 나왔는데 또 시끌시끌하길래 제가 봤는데 또 여전히 못 잡아먹어서 난리고, 근데 이상하게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허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날씨 비도 오고.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제가 말씀드리죠. 큰 흐름은 물길을 돌리기가 힘들다. 물론 저같이 다주택자인 분들은 다 정리하고 더 좋은 쪽으로만 자산을 모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하시고 굳이 한 채 두 채 있는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내던지는 순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집을 팔고 땅을 철고 후회했던 분들이 반드시 저는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시고 여기에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정치인들은 하는 얘기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물론 세금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내가 나중에 이 지역의 수급 논리를 따져가지고 앞으로 더 공급이 없고 더 신축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아파트가 저평가인데 미리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팔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이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책도 보고 이쪽 뉴스도 보고 저쪽 뉴스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나의 신념과 이런 재테크적인 관점을 수립해야지만 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하고 내 인생의 그런 항로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저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른 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누가 도대체 내 자산을 지켜줄 것이냐?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내 자산을 내 돈을 벌게 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냉정하게 우리는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냉철하게 우리는 중심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제 영상도 봐주시고, 또 지금까지 봐주셨는데 구독도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힘들게 제가 영상도 찍고 바쁜 와중에 영상도 올리면서 같이 우리가 또 의견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댓글도 많이 좀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반박 댓글도 주시면 제가 또 보고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또 향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서로 우리가 같이 발전하고 우리 서로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쳤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좋은 밤 합시다.